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 건데요. 이 두통은 딱히 뭐 그렇게 신경 쓸 게 있는 파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게 된다거나 아니면 변별력을 내려고 하는 파트는 아니고 그냥 약간 베이스로 조금 깔고 가는 파트라서 좀 편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통 같은 경우에는 크게 1차성 두통과 2차성 두통이 있는데요. 1차성 두통 같은 경우에는 두통 자체가 질환인 거를 의미하고요. 2차성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질환들 때문에 두통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같은 경우에는 그 4개 있죠? 아시겠지만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4개 그거가 이제 1차성 두통이고요. 2차성 두통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지주막하 출혈로 그래서 요렇게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 말씀드린 4가지인데요. 요 4가지 친구들은 많이 보셨죠? 요 4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두통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특징이 여기 이제 욱신거리는 박동성 통증이죠. 욱신거리는 박동성 통증이다. 그래서 사실 요 말만 있어도 우리가 이거 편두통이네 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이적인 두통입니다. 자, 군발 두통 같은 경우에는 보통 눈 주변이 아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뭐 이게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군발 두통을 확인하진 않고요. 자, 긴장형 두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띠로 머리를 조이는 듯하다 라고 말하는 말이 있으니 머리를 조이는 게 중요합니다. 머리를 조이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긴장형 두통을 사실 요 워딩만으로도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진단은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진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진단 기준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3차 신경통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 전기가 흐른다. 전기 흐르듯 찌릿하다.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사실은 두통이 아니죠. 이름도 자체도 신경통이죠. 얼굴 통증인데 두통 파트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얼굴에 전기가 흐르는 찌릿하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3차 신경통을 의심해 볼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편두통 같은 경우에는 악화시키는 요인이 있죠. 스트레스나 밝은 빛 그리고 큰 소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악화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심이나 구토가 동반될 수 있다. 그래서 문제 딱 보다가 오심구토라는 워딩이 있으면 무조건 편두통입니다. 근데 뭐 이쪽 파트는 워낙 좀 뻔해서 사실 좀 그렇죠? 어쨌든 스트레스나 밝은 빛이나 큰 소리에 의해서 악화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에서는 전조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눈앞이 흐릿해지거나 약간 반짝거린다 라는 듯한 시야 전조라고 말씀드릴게요. 시야 전조 증상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치료가 조금 중요한데요. 치료가 2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제 통증 줄이는 거, 그다음에 재발을 예방하는 이 2가지가 있습니다. 통증을 줄일 때는 우리가 트립탄을 사용하고요. 물론 요거 외에도 엔세이드나 아세트아미노펜도 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요 편두통의 원리가 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신경 펩타이드가 막 분비되는 거예요. 그 펩타이드에서 신경성 염증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염증 때문에 약간 욱신욱신거리고 그런 통증이기 때문에 이 트립탄을 이용해서 그 펩타이드 분비를 조금 억제시켜 주는 거죠. 엔세이드는 이제 소염 진통제니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주에 2회 이상 그
반복되거나 편두통이 주에 2회 이상 반복되거나 아니면은 환자가 굉장한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재발을 혹은 예방을 강력하게 원할 때, 재발을 강력하게 방지하고 싶을 때는 이제 프로프라놀로 예방을 할 수 있겠다. 요거는 통증을 조금 뭐라는 거야? 치료를 조금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진단은 사실 조금 뻔하고요. 통증 이거 트립탄 쪽으로 갈지 프로프라놀 쪽으로 갈지 요거를 조금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편두통 같은 경우에는 젊은 여성에게 흔하고요. 이제 또 군발두통 같은 경우에는 젊은 남성에게 흔하죠. 그래서 이런 눈 주변 통증 이런 거랑 같이 이제 군발두통 같은 경우에 이제 시상하부의 이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상하부가 생체 리듬을 조절하잖아요. 그래서 특정 시간이나 특정 시간이나 아니면은 기간 동안 호발한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년 4월만 되면 호발한다든지 난 10시만 되면 머리가 아프다든지 이런 식으로 특정한 시간이나 기간에 호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눈물이나 콧물 아니면 코막힘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발두통은 보통 요 워딩을 보고 진단합니다. 눈물이나 콧물, 코막힘이 동반되었으면 이거 군발두통이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치료 같은 경우는요. 급성기에는 이제 통증 예방에 이거 이제 통증밖에 없습니다. 통증 줄이는 거에 100% 산소를 투여합니다. 정확한 기전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100% 산소가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 이거 외에도 여기 있는 거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트립탄이나 NSAID 등등 이런 거는 그냥 통증 조절되니까 다 쓸 수 있다. 시험에는 100% O2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긴장형 두통은 이제 따로 볼 게 없습니다. 그냥 이런 띠로 머리를 조이는데 스트레스나 근육 긴장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치료 같은 경우에는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긴장 이완요법을 사용할 수 있겠다. 지금 막 통증이 막 오니까 긴장 이완요법을 사용할 수 있겠다. 트립탄 이런 건 다 뺄게요. 트립탄이나 NSAID는 다 쓸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이거 그냥 조절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예방도 있습니다. 예방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예방은 아미트립틸린입니다. 이거 TCA죠. 아미트립틸린이다. 그래서 그 안티디프레선트인데요. 그 정확한 원리는 모르지만 이것도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방제입니다. 자, 3차 신전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리제미널 너브가 그 반복적인 손상을 받는 거죠. 뭐 혈관이나 이런 것 때문에 눌려가지고 반복적으로 손상을 받으면서 수초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가 조금의 자극만으로도 바로바로 그 자극이 되면서 신경통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 전기 흐르듯 찌릿하다라는 말도 물론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건 이제 가벼운 진동으로 증상이 발생한다. 진동으로 통증이 유발된다. 가벼운 진동이라고 하면 이를 닦는다든지 말을 한다든지 이제 얼굴에 조금만 움직여도 신경이 탁 건들리면서 바로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워딩이 있으면 3차 신경통이 의심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17년도에 한번 나온 적이 있고 그 뒤로는 3차 신경통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사실 이게 두통이 아니니까요. 사실 편두통, 군발두통, 긴장형 두통 요 세 가지가 이제 주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치료 같은 경우에는 얘는 신경통이기 때문에 통증 조절로 가바펜틴을 쓸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신경 안정시키기 위해서 카바마제핀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17년도에 정답으로 나온 거는 가바펜틴이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 1차 두통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주로 나오는 거는 요런 핵심적인 진단 요런 거를 통해서 이제 진단을 하시고 그다음에 치료 완료했을 때 요거 쓸지 이런 거랑 요렇게 뭐를 조금 알고 계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차 두통이죠. 다른 원인에 의해서 통증이 유발되는 그래서 지주막하 출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주막하 출혈과 뇌 뇌출혈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앞 시간에 뇌졸중 하면서 헤모리직 스트로크 해서 그 뇌 뇌출혈을 말씀드렸죠. 뇌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그릴게요. 여기가 이제 뇌실질이라고 부르면은 그 겉을 굉장히 얇은 막 이렇게 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거를 제외하고 조금 살짝 떨어져 있는 곳에 이제 아라크노이드 마타죠. 여기 이제 지주막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주요한 혈관들 있잖아요. 이제 뭐 ICA라던가 아니면은 뭐 MCA, ACA 이러한 메인 혈관들 있죠. 메인 혈관들은 여기에 이렇게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 ICA나 MCA에서 막 ICA라기보다는 이거로 할게요. 이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막 분지들이 이렇게 막 튀어나오잖아요. 그 분지가 뇌 실질 안으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혈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런 작은 혈관들이 이렇게 터질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뇌출혈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큰 혈관들의 애뉴리즘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있다가 애뉴리즘이 팡 하고 터지면은 요렇게 들리면서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뇌 내부 실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증을 담당하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뇌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증이 메인이라기보다는 실질에 직접적으로 바로 이스케믹 그 손상이 발생하면서 신경학적 증상들이 메인스트림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팔다리 힘 빠짐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있죠. 뇌 뇌출혈이 와 머리가 너무 아파요라고 오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자, 지주막하 출혈은 큰 혈관이 이렇게 터지기도 했고 여기에 그럼 액체가 이렇게 막 고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액체가 여기 지주막하에는 통증을 유발시키는 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가장 큰 지주막하 이제 출혈의 이제 메인 증상은 극심한 통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이해되시죠? 그 차이가 있고요. 여기는 물론 장기간으로 유지됐을 때 여기가 이렇게 누르기 때문에 뇌 압력이 가하면서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급성기에는 뇌 실질 자체를 침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경학적 증상보다는 극심한 통증이 우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이렇게 내려가면서 쭉 내려가면서 여기 뒤쪽으로 그 척수액이 있겠죠? CSF 공간이 있겠죠? 요 피가 이렇게 막 차면서 이 피가 CSF를 누를 수 있어요. 그러면서 CSF를 건들리면 우리가 이제 목 경직까지 동반될 수 있겠다. 그래서 지주막하 출혈의 메인 그 증상은 치프 컴플레인은 극심한 통증과 목 경직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ICH랑 차이입니다.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하냐? 제가 헷갈렸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뭔데 이게? 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주막하 출혈 같은 경우에는 서브 아라크노이드 헤모리지로 큰 혈관이 주로 애뉴리즘으로 인해서 파열되면서 출혈이 발생하는 질환이고요. 이제 핵심 증상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벼락이 치는 듯한 뒷목 쪽으로 벼락이 치는 듯한 극심한 통증. 두통.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제 벼락이 치는 듯 하니까 갑자기겠죠? 갑자기 난생 겪어보지 못한 극심한 통증이다. 정신을 못 차리겠다 할 정도로 굉장히 극심한 통증이다. 라고 말하시면 우리가 이거다. 라고 지주막하 출혈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CT 소견이 반드시는 아니지만 대부분 주어집니다.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요건데요. 자, 이제 여기 딱 머리 모양으로 봤을 때 이제 별 모양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요게 이제 그 골을 따라서 그 밑으로 쫙 깔리면서 이렇게 싹 퍼지면서 요 별 모양 CT 출혈이 이제 핵심입니다. 비조형이니까 혈액들이겠죠. 자, 이렇게 혈액들이 이렇게 쫙 깔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 우리가 지주막하 출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환자가 굉장히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면서 CT가 이렇게 딱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이거 지주막하 출혈이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단하는 게 이제 주로 문제에 나오고요. 진단 외에도 그 다음 뭐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뭐 해야 돼? 라고 물으면 뇌동맥 조영술을 해야 되겠다. 어떤 혈관이 애뉴리즘으로, 이게 애뉴리즘이 터져서 그런 거잖아요. 어떤 혈관에 애뉴리즘이 터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뇌동맥 조영술을 진행해야겠다 라고 보시면 여기까지가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두통과 CT를 보고 진단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다음 뭐 해야 돼? 뇌동맥 조영술로 하면 되겠다. 치료 같은 경우에는 NS 도실 때 보셨겠지만 코일링이라든지 아니면은 클리핑을 진행하면 되는데 여기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1차성 두통들과 2차성 두통인 지주막하 출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 워딩을 보고 진단과 치료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